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58번째. 오늘은 엄처시야 공처가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내분에게 눌려 사시는 분을 공처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왜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지, 왜 또 이러한 삶을 사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아내분들 사주는 어떤지도 잠깐 보면서 이분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사주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엄처시야 이런 말을 또 공처가라고 그러죠. 엄처시야, 엄한 아내를 모시는 아내, 즉 아내에게 지어 사는 남편 처지를 갖다가 엄처시야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말이 바로 공처가입니다.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떤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공처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인데,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사주가 약하면서 재성을 감당 못하는 사주. 이 재성이 중요하죠. 재성이라는 건 바로 남자에게는 재물, 그리고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주가 약하면서 재성을 감당하는 사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하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눌러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기질적으로 사주가 약하면서 재성을 감당하는 사주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사주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하면서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주. 사주가 약하다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 재성이 많고 왕에 약해진 사주. 재성이 많고 왕해지면 자연히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이 재성,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물, 또 남자한테는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주들이 공처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공처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남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욕해요. 드세다, 남자 잡아먹나, 남자를 저렇게 득달해 해가지고 될 일이 있냐, 이런 욕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세히 살펴보면은 그만큼 남자가 능력이 떨어지다든가 못난 구석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냐, 사주가 아까 재성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적이라든가 또 직업적으로 자기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능력 발휘를 못하니 가정에다가 이렇게 보탬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내가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성이 많고 왕한 사주가, 그래서 사주가 약해진 사주들 특성을 보면은 바른 삶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재성이 강하고 약한 사주들 보면 게으르기도 하고 말이 앞서요. 행동보다는 말이. 그리고 게으른 반면에 무지하게 잘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에 재물이 많으면서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재물 욕심은 많고 재물이 눈에 보이는데 본인이 재물을 쫓아다니면서 휘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 손실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아내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성이 남자한테는 또 여자가 되죠. 그래서 술과 여자, 그리고 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가정생활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여자분들이 이제 나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나서지 않으면 남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자를 무시하게 되고 또 누르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또 남자는 그런 아내에게 거스르기보다는 오히려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을 해가지고 당신한테 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편안함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처가의 특성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처가 기질을 가진 분 아내의 성향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보편적인 기질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기질이 강한 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기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먹여 살릴 정도로 저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이 호주 가자, 또 남편을 이렇게 누르고 살 정도면 너 정도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내가 이 집안 정도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누르고 산다는 얘기죠. 물론 그걸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진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자분들 기질을 보면 강기질이 있어요. 그런 강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반대로 남자도 배우자도 강한 기질을 만나게 되면은 강대 강이 만나서 다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별수, 이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 강한 기질을 갖다가 외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남자, 나한테 그냥 종을 하고 고분고분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은 조금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벌어먹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궁합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아내하고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공처가 기질을 가진 분과 그 아내분 기질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사주부터 한번 볼까요? 정묘년, 임자월, 기해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화는 작은 촛불, 묘목 작은 나무,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자수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계수 작은 물, 유금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큰 물, 작은 물에서 물이 상당히 많네요. 물이 많다.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임수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수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해수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계수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유금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정편제가 혼잡돼서 상당히 재가 많죠. 한눈에 봐도 물이 많다는 것, 물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 재라는 것, 그래서 재가 많은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작은 흙이 자월, 겨울에 태어났네요. 겨울은 물의 계절. 그래서 실령을 했고, 자, 기토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불하고 나를 생해준 오행, 불하고 같은 오행은 흙이 나한테는 내편이라는 얘기죠. 쭉 찾아보니까 정화, 요 녀석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이 묘목은 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나를 극한 오행이지만 여기서는 정화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돼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보다 나한테 힘을 주는 내 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주가 내 편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편이 돼서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주가 신약, 치약까지 갈 수 있는 사주예요. 왜? 이 기둥이 정묘라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임자라는 큰 물에 당하기도 하고 이 벽을 넘기가 힘들어서 힘을 주기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사주까지 됐어요. 무엇 때문에 최악사주가 됐냐? 큰 물, 작은 물, 큰 물, 작은 물, 금생수까지 받는 물이 상당히 왕해서 그렇습니다. 죄다 신약이 됐다는 얘기죠. 이 전형적인 공처가 사주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도저히 여자, 재물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서 공처가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에 도화살 보이시죠? 천간에 있는 정화, 계수도 도화란 얘기죠. 이렇게 도화가 강하기 때문에 음주가 조심해야 되고,
그걸로 있어서 재물 손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음주감, 그 다음에 재물을 쫓아다니다가 재물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 사주니까 조심해야 되고, 전형적인 이 제다 신약으로 인해서 여자한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공처가 사주 발자의 전형입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자년, 개축월, 김희일, 갑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의 사주 형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 한번 알아볼까요? 본인,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자수, 작은 물, 계수, 작은 물. 자, 축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미토 역시 작은 흙, 간목, 큰 나무,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이 큰 물, 작은 물, 작은 물, 작은 물, 물기운이 상당히 많고, 흙도 본인 포함해서 좀 있죠. 이런 형국이고, 오행 중에서 불, 그리고 쇠가 안 보이죠. 근데 불은 미토 안에 작은 정화가 숨어 있고, 쇠는 축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네요. 그죠? 예.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자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계수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축토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미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간목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자수 역시 아까 연지의 자수와 같죠. 편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견도 좀 있고.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네요. 추운 겨울. 비록 등령을 했다지만은 물의 계절에 태어나서 상당히 좀 불리하죠. 근데 기토의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나를 생해주는 불하고 나하고 같은 호의 흙이 내 편이 되겠죠. 어디 있나요? 축토, 미토가 내 편이고 미중의 정화도 내 편이라는 얘기죠. 근데 남의 편을 보면은 큰 물, 작은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이러한 게 간목은 나를 극한 오행이지만은 여기서는 현재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에서 나한테 극하기보다도 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또 각기 토의 기운도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은 내 편으로 봐도 무난하겠네요. 그렇지만 사주에 물이 너무 강해요. 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수, 자수, 계수, 자수 이 물이 또 겨울이고 또 충미층으로 깨졌고 불이 그래서 신약해졌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신약해졌냐? 물 때문에. 그리고 내 편이 흙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만은 충미층으로 깨졌고 요 정도 축토 정도는 이 물이 밀어버려 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요 미토도 밀려가기 식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흙으로는 이 많은 물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다 신약이 돼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대응할 수 없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이분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식당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식당. 근데 이거를 와이프 명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요 사주 본인이 여자를 감당 못하죠. 그 명의로 해야 되죠. 명의로. 그리고 이렇게 화개살, 도화살이 있어가지고 요식업 쪽에 잘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던 사주고, 자 이분이 이렇게 제다신약으로 공처가 사주가 됐는데 이분 와이프 사주도 한번 봐자고요.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가 앞에 분 아내분 사주팔자입니다. 정사년, 갑진월, 을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음양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본인, 을목, 작은 나무. 정화는 작은 촛불. 그럼 이 정화도 작은 촛불이죠. 사화, 큰 불. 간목, 큰 나무. 진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축토, 작은 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물, 그 다음에 쇠가 안 보이죠? 물론 진토 안에 개수가 있고, 미토 안에, 아니죠? 사화 안에 경금 쇠가 있고, 축토 안에 신금 쇠가 있죠? 지장간에는 있다는 얘기죠. 쇠하고 물이.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정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정화 역시 식신이 되겠죠. 사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진토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미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편재가 되겠죠. 축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재성이 상당히 많고 큰 불, 작은 불, 불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사주의 형상,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작은 나무가 진월, 봄의 끝자락에 늦봄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진월달이다 보니까 신령, 흙이니까. 자,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 나무에게 내 편은 물, 나를 생해주는 물, 그리고 같은 나무. 요게 내 편이란 얘기죠. 나와 있는 오행 중에서는 간목, 큰 나무. 내 편.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개수. 그 다음에 축토 안에 개수 정도가 내 편이라는 얘기죠. 지장간 안에. 근데 사주에 불기운이 너무 강해요. 불이 강하다 보니까 이 물이 좀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기운이 상당히 좀 약해져. 오로지 내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간목. 우리 산에 가면은 큰 나무에 이게 넝쿨이 감고 올라온 거 보셨죠? 그런 형상으로 유일하게 내게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 진토도 물을 지니고 있는 흙이라기다 뿌리를 내려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주에 불이 많아가지고 이 을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간목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분은 죄다 신약이 돼가지고 이분도 약한데 왜 쥐어 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사주를 보면은 이론적인 강약을 보더라도 기질적인 강약을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고수가 된다는 얘기죠. 사주가 약하더라도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자고요. 을목이 연약한 나무로 태어났지만은 끈기가 있고, 사주에 보면은 갑진 백꽃살, 을미 백꽃살, 정축 백꽃살로 도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백꽃살이 많으면 기질이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주에 상당히 불기운이 많아요. 목생화까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은 이분한테 식상이에요. 식상. 사주가 약하더라도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간기질이라고 그랬죠. 간기질. 그리고 이 화개살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백호,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해서 상당히 간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보자고요. 이 사주 안에 경금, 쇠가 줄줄 녹고 있어요. 열기운에 신금, 경금. 요게 사주에 강한 불기운에 줄줄 녹고 있다 보니까 관성이 너무 약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성 정도는 본인이 주물딱 할 수 있는 사주 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질이 강해서 남자를 치고 살고, 그 다음에 이 화개살 식상에서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달돼서 이분이 상당히 음식을 잘해요. 아까 그 남자분이 물론 식당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분의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 못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질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나 없으면 안 돼. 본인이 가장 역할, 호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이렇게 누르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질이 강한 여자분이기 때문에 남자를 누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강대강이 만나서 매일 기질적으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남자는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외조도 해주고 고분고분을 하기 때문에 이분하고 잘 맞고 이분도 그런 자기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은 능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저런 착한 남자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궁합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아내분이 능력도 좋고 기질도 강한 아내와 인연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진년, 경인월, 계사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이분도 사주 형국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계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병화는 큰 불, 진토, 큰 흙, 경금, 큰 쇠, 임목, 큰 나무, 사화, 큰 불. 그럼 이 사화도 큰 불이 되겠죠? 정화, 작은 불. 오행은 골고루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큰 불, 작은 불로 해서 불기운이 상당히 많네요. 불이.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병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진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경금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목,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사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 사화 역시 정제가 되겠죠.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이번에는 같으니까 편제.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불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정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재성이 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예. 사주의 형국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물이 인월에 태어났네요. 봄에 조금 추운 아직 추위가 들어갔는데 어떤 신령을 했네요. 자, 계수한테 내 편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쇠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오행 물하고 쇠하고 물이 내 편이다는 얘기죠. 어디가 있나요? 경금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계수 정도 돼 있네요. 그리고 정화, 사화, 불, 임목 내 힘을 빼가고 다 빼간다는 얘기죠. 진토도 내 힘을 빼가는데 이렇게 남의 편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진토는 근데 내 편인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진토가 화생토를 받아서 토생금으로 쇠에게 힘을 주고 쇠가 나한테 힘을 주니까 간접적으로 나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녀석도 내 편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 하지만은 워낙 불기운이 목생화까지 받은 불기운이 이 큰 나무가 때간까지 돼가지고 불을 더 활활 살려주니까 재다 신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재가 강해서 약해진 사주. 이게 용신이 되겠죠? 용신.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가 정계충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계충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불하고 박치기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정화의 뿌리들 보세요. 큰 불. 이게 나한테 힘을 집중시켜 주니까 정계충이 약한 사주에 이런 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한테 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재물하고 이렇게 본인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학문 또 전문성 이런 거를 지고 가야 직업 안정도 되고 재물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런 사주들이 재다 신약이 돼가지고 공처가 사주는 공처가 사주인데
사주에 이 역마살 보이시죠? 역마살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사주에 불이 많다 보니까 불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양기운이 강하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 전체도 사화, 임목, 경금, 병화, 진토 이게 전부 양기운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마살이 많고 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만만치 않은 사주예요. 만만치. 그래서 제다 신약에서 와이프한테 종을 해야 되지만은 그냥 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런 사주들이 결국은 재물이나 여자한테 지게 돼 있지만은 그냥은 안 지겠다 해가지고 깐깐히 굴다가 이혼당하고 또 부인 되신 분을 좀 기가 약하신 분을 만나면은 오히려 누르고 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자들 조금만 기가 약하신 분을 만나면. 그래서 요런 기질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사주가 약하고 제다 신약이지만은 기질적으로 강하신 분들은 이게 여자고 나하고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다 신약이더라도 공처가 중에서도 좀 그 종을 하지 않은 웬만해서 잘 안 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보면 다툼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만만치 않게 여자한테 그냥 종은 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라고 이 사주를 한번 가져온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는 여자분 사주인데요. 여자분 사주를 보더라도 어떤 남편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기질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 팔자는 공처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신해년, 신축월, 경술일, 정해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의 형성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은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신금, 작은 쇠. 그러면 이 신금도 작은 쇠가 되겠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축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해수,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정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나와 있는 게, 물론 해수 안에 간목, 지장간 안에 간목이 들어있죠. 사주에 물기운 해수, 큰 물이 상당히 개수는 2개밖에 아니지만 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견들도 있다는 얘기죠. 육친 한번 보자고요.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겁재. 그럼 이 신금도 같이 겁재가 되겠죠. 자, 해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럼 이 해수도 식신이 되겠죠. 축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술토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정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식신의 힘이 상당히 크고 겁재도 상당히 많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자고요. 큰 쇠가 축월,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겨울. 자, 경금한테 내 편은 흙, 그 다음에 같은 쇠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작은 쇠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큰 흙, 작은 흙이 나한테 힘을 좀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강해질 수 있는데, 겨울이고 해수에서 큰 물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 물기운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사주도 강하고. 네, 기질적으로 이 사주는 상당히 강해요. 보면은 경술, 본인이 괴강이다는 얘기죠. 괴강. 여기다 식상이 태가하고, 식상 강하고, 그 다음에 비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사주도 강기질을 가지고 있고, 강한 면이 있고, 기질적으로도 강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사주들이 남편 누를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질적으로 강한데, 그리고 사주가 상당히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냉하다는 얘기죠. 냉정한 기운도 갖고 있고. 자, 이 불을 한번 보자고요. 이 불이 관성이에요. 관성이 보통 정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정관이 시지의 1위로 되어 있으니까 시상 정관격으로 상당히 남편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론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이 불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질.
이 불이라는 거는 땔감이 일단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땔감이 어디 있나요? 해중에 감목이 있지만은 요건 물에 젖고 너무 큰 나무라 던져줘봐야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고 땔감 더운 데다가 추운 겨울에 또 이 센 서리 같은 냉발에 이 불이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으로 위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불은 모양새 그대로 병약하고 또 약하고 기질적으로 약하고 또 직업적으로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죠. 모든 게 약해 보인다는 얘기죠.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시주에 있다 보니까 연하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기질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간기질이 있어서 남자를 쥐고 갈 팔자인데 사주의 정관의 형상도 보니까는 그렇게 꺼지기 일보 직전으로 너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실질적으로 이런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유통도 괜찮고 상당히 똑똑해요. 그리고 식상 발달, 화개살 이런 걸로 해서 디자인 쪽에 상당히 큰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연봉도 제대로 받는데 남편분은 늦은 나이에 이 35세 넘어서 2년이 됐는데 상당히 좀 능력이 떨어져요. 연봉도 작고 직장도 자꾸 옮겨 다니고, 그래서 본인이 이 남편을 쥐고 흔드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간기질을 가진 분들은 이런 남편이 맞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듯이 여자 사주를 받아 공처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처가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게 살아가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면이 됐든 살아가는 삶의 한 목표로 됐든 이러한 기질을 알고 본인의 기질이라든가 상대의 기질, 주변 지인들의 기질을 알게 되면 조언하기도 좋고 어떠한 삶의 지표도 말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